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얘기 전달해드렸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청조의 투자 사기 사건은 뭐 거의 진기명기급이죠. 주말 사이에도 새로운 행각들, 사기 행각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건지, 피해자들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이분 모셨습니다. 자타공인하는 사기 전문가입니다. 사기 전문가라고 하니까 사기범가 그게 아니고 사기에 대해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사기예방 솔루션이란 책의 저자, 33년 베테랑 검사 출신의 변호사 임채원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참 수많은 사기 사건을 수사해본 분으로서 보시기에 이번 전청조 수법은 어땠습니까? 예, 저도 깜빡 속을 정도로. 근데 통상 제가 그동안 수사를 해보면 사기꾼들은 사기치는 그 수법이 평생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레파토리 좀 바꾸시죠. 이러면 금방 우리가 압니다. 이러는데 여기는 다른 거와 달리 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벌 얘기를, 그쪽 세계를 얘기하고 물량 공세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의심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전청조 사태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내가 피모그룹 회장의 혼외자고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다. 그러니까 나란 사람 믿고 투자해라. 이게 기본 베이스인 거죠, 그렇죠, 이 사기에.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다가 남현이라는 공인과 난 결혼까지 할 사람이야라는 게 더더욱 신뢰를 부추겼던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일종 병풍치기죠. 예. 후광 효과. 예. 병풍치기. 예. 그러면은 이 남현이 씨는 일종의 이 사기의 숙주 같은 역할로 뜯어먹었던 거예요? 이 전청조가 남현이 씨를?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남현희 씨한테 지금 들어간 돈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요.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남현희 씨 같은 미끼 같은 그런 일례로 지금 남현희 씨 소개를 통해서 대한 펜싱 협회 지금 30억을 투자하겠느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못했습니다만. 예. 점점 더 이게 그대로 계속 갔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더 큰 사기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남현희 씨는 받은 것만 있지 않느냐, 무슨 피해 받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 이 숙주에게 선물을 줘서 이 숙주를 뜯어먹으면서 더 큰 걸로 가려고 했다. 예. 마지막은 숙주도 뜯어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에 발각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투자 사기라는 거는 굉장히 그동안에도 많았던 사기 예, 유형인데,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전청조의 경우에는 사기 전략 13가지를 모두 다 썼다. 모두 총동원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보통은 한두 가지 정도 하는데 수법들이 첫 번째는 미안할 정도로 너무 지금 잘해줬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데 고급 외제차도 사주고 명품 백에다가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하루 1박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데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판단을 못할 정도로 그냥 물량 공세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너무 미안하죠. 근데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일단 물량 공세. 예, 왜냐하면 그래야 경계의 벽을 허물고 이제 그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그런 태도가 되죠. 특히 이제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약점, 예를 들어서 지금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이혼해서 지금 약간 심적으로 공허한 상태잖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펜싱 학원의 성추행 문제, 어떤 문제 해결, 그것도 자기가 해결해 준다고, 어떤 그런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지금 니즈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공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사기꾼들이 이제 유명 인사를 한다니 병풍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유명한 패턴입니까? 예, 그건 기본 패턴이죠. 기본 사건들 패턴이에요. 보면. 그것도 가끔 보면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밖에 만나는 사람한테 명함을 잘 안 주는데 그 명함을 가지고 또 그 검사하고 잘한다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지인이 누구누구 만났는데 너하고 되게 친하다고 하는데 진짜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분들. 임채원 전 검사라는 병풍을 치면서 접근하는 거군요. 그런 식. 그렇게 해서 13가지 패턴을 전청조는 다 썼다. 다 썼다기보다는 그게 뒤섞여 있죠. 뒤섞여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고도의 어떤 심리전 같은 거.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전청조 씨가 이제 남현희 씨 만났을 때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지금 펜싱에 거의 프로급 수준의 사람하고 지금 조만간 이 시합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당신한테 배워서 꼭 이기고 싶다. 이 승부사인 남현희 씨한테는 꼭 이기고 싶다. 더군다나 한참 어린 사람이 자기와 같이 외모도 왜소한 사람이 이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절대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극하는 거예요? 예, 그런 아주 심리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 터무니없지 않아? 일론 머스크 이러는데 그것도 전략적으로 자극한 거라고. 왜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검객을 찾아갔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더구나 한참 어린 사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 심리전까지 그런 펼쳤다. 그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사례를 좀 들어볼 텐데요. 전청조가 경호원들 대동하고 다녔다든지 P호텔 데리고 갔다든지 초고가 집에 살았다든지 이건 이미 다 알려진 수법이고, 요거 외에도 상당히 치밀하고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주말 사이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 명절에 현관에
한가득 선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요게 지금 이제 그 시그니엘 예, 집 예. 앞인데 저기 전청조 씨 보이고 예. 이게 뭔가 봤더니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방 보낸 군대에서 선물을 보내주네 예. 하면서 이렇게 선물이 엄청나게 왔대요. 예, 예. 알고 보니까 저거 다 본인이. 본인이. 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자기가 그 재벌 3세라는 걸 과실해서 최면에서 못 깨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이제 잊어먹으니까 네. 계속 물량 공세하고 눈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최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 최면 상태 유지하기 예, 예, 위해서 예. 의심하려고만 하면은 이제 안 그렇게 그렇죠, 하기 그렇죠. 위한 예. 것들을 자꾸 예. 집어넣는 거예요. 예. 또 보겠습니다. 자신이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어려서부터 남성처럼 자라왔고 그래서 성전환 수술까지 하게 된 거야 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사진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줬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게 다른 사람 사진으로 지금 뭐 또 알려지고 동생 뭐 있는데 사진이라고 뭐 그렇게 알려지고 예, 예. 있는데 이제 전청주가 보여줄 때는 이게 내 어린 시절인데 이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어라는 걸 보여주면서 예, 예. 또 이 부분도 그러니까 결국 확신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예, 맞습니다. 수술했다는 예, 그렇죠. 자기 거짓말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어떤 그 방법들. 굉장히 치밀했어요. 저걸 지금 그러니까요. 같이 대화하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어린 시절 사진 있잖아. 그것 좀 보내줘. 이렇게 지금 전화를 예, 예. 했다라고 남씨 측에서 얘기를 하고 예. 있더라고요. 참. 알겠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고 성기능까지 남성이 됐다. 그래서 당신은 임신한 게 분명하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명품 아기 신발도 선물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지금 이것도 공개가 예. 됐는데 굉장히 비싼. 이게 아니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바보도 아니고 40살도 넘은 성인이 어떻게 그런 걸 속아 이러는데 네. 저렇게 다각도로 치밀했다면은 이게 진짜 어떻습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아니 많은 사기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피해자들 보셨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정말 좀 뭐가 좀 부족하다거나 지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당하는 건 맞아요? 어때요? 그런 분은 간혹 있고요. 음. 많이 당하는 분이 스스로가 똑똑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만났던 분인데요. 예. 그분은 투자 전문가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증권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 지금 우리 증권회사에서 급히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 묻지마 투자를 해다오. 그래서 60억을 투자하면은 보름 뒤에, 이제 6개월 뒤에 10억 수익금, 그러니까 70억을 준다는 거예요. 60억 투자하면 6개월 뒤에 뒤에 10억을, 이익금에서 70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증권회사를 찾아갔어요. 예, 그분하고 예. 같이 갔더니 그 대표 회장실 옆방에 부속실에 그 직원이 커피도 따라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투자 약정서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직원이 그거 들고 대피해서 결제를 받아가야 된답니다. 근데 갔다 오고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그 6개월 뒤에 돈을 안 갚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 직원은 한 달 뒤에 퇴직을 했고 대표이사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제서야 투자 약정서를 보니까 예. 제일 밑에 그 돈 이렇게 받는 데 있죠. 그러면 증권회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무슨 대부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써있어요 분명히. 네, 거기 도장 찍을 때 보니까 거기 찍힌 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 돈을 챙겨서 이제 딴 걸 하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하도 이게 황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데 네.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정서 쓸 때는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왜 보이스피싱 사기에 예, 시장님이 당한 적도 있고 뭐 의사 판사가 당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법원장님이 그때 그래요. 2007년도에 6천억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당했죠. 사기란 게, 야, 그거 너무 멍청한 거 바보 갖고 순진해서 당하는 거 아니야? 네. 그건 나중에 다 결론이 난 다음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할 때는 이게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죠. 왜냐하면 사기죄라는 게 속여서 차고에 빠뜨려서 차고에 빠진 상대방에 재산을 줘야 되거든요. 차고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뭐 고립도 시키고요. 보이스피싱에 보면은 옆에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뭐 예. 녹음이 뭐 잘 안 돼서 뭐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한다든지 뭐 그렇게 예.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기공화국이라는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사기란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하하. 자, 우리 임채원 전 검사, 임채원 변호사님과 함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요. 혹시 시간 한 5분 정도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기 수법들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유형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삭한 킨더 초코 비스킷을 소개합니다. 킨더 해피히포. 영어에 관심 있고 안드로이드 유저인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정말 도움되고 돈 안 드는 꿀팁입니다. 워드비스는 잠금 화면에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0번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유튜브 볼 때, 채팅할 때, 시계를 볼 때마다 단어를 하나씩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이면 3,000개의 단어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앱을 다운받아도 한 달에 몇 번이나 그 앱을 열어 공부하나요? 워드비스는 당신이 앱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앱이 당신을 찾아가서 공부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동안 무료라는 앱을 써도 조금만 사용하면 결제하라고 해서 짜증났죠? 완전 무료인 앱은 퀄리티가 너무 낮거나 특별히 도움이 안 돼서 실망했죠? 워드비스를 한번 써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잠시 후에 여러분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예.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이 사기공화국, 사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려고 임채원 변호사
아, 제가 잡았습니다. 바쁘신데 예. 고맙습니다. 전 서울 동부지검 검사시고요. 이분이 사기 예방 솔루션이라는 책을 내셔서 전에 저랑 한번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도 많은 분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6세까지 책이 거의 다 작년 1년 동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 사이에 특히 더 좀 사기 사건 저희가 보도가 많은 것 같아서 네. 사기 얘기 한 번 더 다뤄보자 하고 오늘 모셨는데 하던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저렇게 저런 사기를 어떻게 당해.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오고 나면 잡히고 나면 그런 얘기하지만 당하고 있는 당시에는 중에는 뭐 최면 상태이기 때문에 최면 상태이기 그건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요. 아, 내가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했지? 내가 아는 교수님 같은 경우도 보이스피싱 2천만 원 당해가지고요. 아직도 그거 갖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이요? 예. 와, 진짜 모르셨대요? 받을 때는. 전화 받을 때는. 예. 아, 보이스피싱은 정말 많은 사기. 예, 요새도 뭐 계속 제가 상담을 많이 해주니까. 그렇죠. 많이 투자 사기도 예. 그렇게 많습니까? 투자 사기, 기획부동산 특히 투자 사기가 많은데요. 예. 일례로 이제 그거죠. 뭐 직장에서 한 20년 정도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우연히 그 선배를 길에서 만났는데 예.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뭐 하고 지내십니까 선배님 그랬더니 아 요새 내가 좋은 그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서 딱 하나 남았는데 우리 워낙 친하니까 당신한테만 알려줄게 그러면서 어느 지방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 개발된다 미홍계 개발정보를 내가 입수해서 하는 거다. 그냥 가보지도 않고 묻지마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뭐 산지에 뭐 비탈에 있는 땅이고요. 전혀 그 의미 없는 그런 접근할 수 없는 예. 땅, 개발 가능성도 예. 없는 땅. 근데 20년이나 회사에서 알고 지낸 동료를 등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는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기 사건을 많이 수사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그 소시오패스라는 그런 개념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양심이 없고 모든 행동 지침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도덕을 바라면 100번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이인데 무지하게 잘해준다. 이러면은 의심하라고 거의 하셨잖아요. 뭐 그렇죠. 그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내서 신뢰가 있는 사이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 진짜 네. 그거는 거의 소시오패스라고 할 만큼 네. 반사회적인 사람이다. 가족 간의 형제간에도 뭐 사기치는데 형제. 그러니까 그 남은 더 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 끌어오면 그게 이제 이 소개료 한 20-30% 이렇게 많이 떼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어떤 짓도 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뭐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여러 가지 범죄 유형 중에서 제일 가장 많이 벌어지는 범죄가 사기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사기가 작년에 148만 2천 건 정도. 작년 경찰청 통계가. 크고 작은 거 다 합쳐서 예. 148만 한 해 동안. 예. 그래서 사기가 그 퍼센테이지가 21.9%라고 합니다. 통계가. 와,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기 사건이 특별히 더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구두 문화죠. 말로 하잖아요. 문서로 안 남기고. 뭘 남기자 그러면 사기꾼이 막 화도 내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잘해줬는데 나 못 나한테 믿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착해서 임검사님 제가 우리 10년간 알고 지냈는데 뭐 그렇죠. 저보고 사인을 하라고 도장을 찍으라고요? 째째하다 이래 되면 이게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조차도 못 꺼내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이미 말로 그러면은 저기 한 100만 원에 이렇게 매달 보내면은 이 투자금 10%씩 감사합니다. 서로 그러고 끝내지고 그럼 여기다가 제가 도장을 좀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예, 문화가 지금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빨리 탈피를 해야 됩니다. 자, 구두로 모든 게.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문건보다 구두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일단 우리의 취약한 점 하나. 예. 또 어떤 게 그 있어요? 다음에 이제 사회풍조가 이제 돈이 그 윤리나 도덕보다 더 우선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치면 무조건 남는다. 사기는 남는 장사라는. 사기가 어떻게 남아요? 처벌받는데? 그러니까 처벌 받는데 이게 고소 단계부터 이제 수사, 기소 단계, 그다음에 재판 단계가 모든 게 다 약해져 있거든요. 이제 고소 단계를 보면은 예. 고소당한 사람이 25.8%만 고소를 합니다. 사기 피해자 중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몇 년 전에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예. 사기 피해자한테 설문을 돌렸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 금액이 작다. 아. 그 다음에 뭐 증거가 없다. 아.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5.8%라고 하는 거는 10명을 상대로 1억씩 사기치면은 그 25.8%면 한 7억 이상은 벌써 남는 장사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이름을 안 해놔요. 차명으로 다 해놓지. 왜냐하면 강제 집행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고소가 되더라도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또 10건 중에 2건만. 증거들이 그렇게 부족해요? 예. 애초에 민사사안이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아까처럼 다 구두로 하니까 증거가 부드러우니까 없죠. 증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단계에 있어서도 형이 너무 약합니다.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 예. 취업 사기로 한 게 피해 금액이 8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무기징역형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우리나라에서 4억 취업 사기를 했는데 네.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베트남에선 취업 사기 친 게 무기징역이 나와요. 무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책을 쓴다고 자료를 쭉 하고 예.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형량이 낮다. 이게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형량이 그러니까 그렇죠. 강도, 살인 이런 그런 것은 것보다는- 굉장히 중하게 보는데 돈으로 뭐 사기쳐서 얼마 뜯기고 이런 거는 이런 가볍게 건 본다. 그렇죠. 더군다나 사기를 쳤더라도 나중에 혐의가 인정될 정도에 가면 네. 피해자와 합의하면 또 확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냥 언뜻 생각해도 돈 좀 잃은 거라고 강도 살인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다르죠. 차원을 다르게 보는. 생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네. 아 그런 것도 영향이. 특히 사기가 있군요. 나쁜 게 뭐냐면 네. 정신을 좀 먹는 거거든요. 우리 강도를 당했다든지 절도를 당하면 재물만 하고 뭐 강도는 좀 다르지만 음. 근데 사기는 사기죄 구성이 사람을 속여서 남의 재산을 가지는 두 개가 있는데 네. 이 속였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몇십 년 동안 내가 예. 친하고 나의 어떤 멘토처럼 다른 분이 나한테 사기쳐서 갔다는 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가치 체계가 흔들리고 맞아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음.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목조목 듣다 보니까 야 이래서 우리나라에 사기가 많구나 좀 이해가 된. 또 있어요 혹시 이유가? 이 정도면 됩니까? 그 정도. 그 예. 정도, 그 정도. 사기 수법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교묘하고 뭐 이런데 뭐 기억나시는 게 혹시 좀 있을까? 교묘한 수법. 야 이런 식으로도 등을 쳐? 예,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상담을 했을 텐데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사시는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 소개로 이제 남자를 만났습니다. 네. 근데 6개월 동안 막 엄청나게 뭐 애정 공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자 그래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 계속 미뤘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뭔가 보여달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내가 사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돈을 다오. 그래서 그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돈을 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망가고 없어요. 그 뭘 이용했냐면 이 사기꾼이 부부간에는 사기를 쳐도 형 면제거든요. 아예 처벌을 못해요. 이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처벌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와, 그 정도로 사기꾼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등치는 거 갖고 처벌 못해요? 네, 뭐 1,000억을 사기쳐도 형 면제게 법을 그게 좀 잘못된 그러니까 과거 그 농경시대 법이 부부도 남보다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있는데 일단 재산범죄는 일단 혼인신고만 되면 그게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예, 그게 친족 상도례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와, 그 이 사기꾼은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막 그렇죠. 선물 공세 막 하면서 예, 환심을 예. 사가지고 일단 혼인관계 성립하게 한 그렇죠. 후에 그다음에 아파트 가로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남현희 씨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그 전에 결혼 직전에 인터뷰가 나오고 이게 발각이 되면서 이렇게 됐지만 그렇지. 안 그랬으면 이제 더 큰 피해가 생길 뻔했죠. 결혼하고 났으면은 뭐 이 사람 얼굴을 이용한 명예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사기치는 것도 물론이고 예. 남현희 씨 아파트 뭐라든지 가진 것들 뭐 이런 것도 등쳤을 가능성이 있네요. 화려한 병풍이 계속 가다 되는 거죠. 보면. 사회 어떤 그 지명도를 이용해서 무시무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봐도 가까운 사람들이 접근해 온다든지 혹은 너무너무 잘해주면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자들 예. 경험담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지 사기꾼을 걸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게 안 당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미안할 정도로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뭔가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되고요. 아우 착해. 저 사람 그리고 진짜 엄청나게 띄워주죠. 예. 그리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제 처음에는 어떤 대가를 요구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요구합니다. 조금씩 음흠. 뭐 5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이제 어느 목적된 그 날짜리에서 이제 크게 땡기죠. 그럼 먹튀하고 연락이 없고. 그럼 일단 뭐 이상하게 너무 잘해줘. 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착하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의심해야 된다. 일단 왜 저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네. 내가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그렇죠. 일단 의심해라.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제 소시오패스의 특징인데요. 네. 많은 사기꾼들이 거기에 속하니까요.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네. 사회적 약자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아주 무시합니다. 그 패턴을 좀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골프를 친다든지 어디 갔을 때 예. KD한테라든지 식당 가서 종업원을 막 예. 엄청나게 혼내주고 뭐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예. 무한할 정도로 해주는 사람들 경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소한 약속을 사전 통보 없이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보다 더 큰 이익이 생기는 약속이 생겼기 때문에 사소한 약속 안 지키는 잘 안 지키는 거. 사람도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음에 한번 밥 먹어. 그거는 뭐 안 지키는 걸로 우리가 다 그냥 이건 인사치레로 하는 거. 관습적인 거니까 네. 이런 거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11월 10일 오후 12시에 어디 식당에서 만나 했는데 이런 걸 뭐 안 지킨다든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을 때. 그리고 요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없이 갑자기 안 나타난다 계속. 그때 전화했을 때 자기가 뭐 일 있다 그러면서 예. 이게 모든 거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예. 한 사람들은 수단이죠. 요 작은 약속을 안 지키는 네, 것도 거기에서, 예. 의심해봐야 그렇죠. 된다.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밋빛 미래를 얘기죠. 파격적 고수익 보장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심해야죠. 그 특히 이제 제가 요새 그런 사건들을 이제 많이 내가 예. 접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뭐 코인이나 비상장 주식 투자한다고 할 때 예. 투자 약정서를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쓰는 경우도 이게 허당인 게 이익이 날 때만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익 날 때 얼마 남은 몇 % 주고 수익금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는 아예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 의미 없잖아요. 네, 투자라는 게 돈이 원금이 날아가도 뭐 책임 안 지는 게 투자니까. 그렇죠. 그때는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면 100%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사기를 칠 때 말로 사기 칠 때는 야 이거 원금 다 보장되고 나중에 2배로 불려줄 거야 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얘기해요. 계약서 쓰자 이러고 보면은 원금 보장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수익 그리고 날 때 그렇죠. 한해서만. 쓸 때도 수익 날 때만이 아니고 수익 날 때 뭐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아주 그러니까 좋은 점만 쭉 해줬죠. 문제는 나쁜 부분에 그러니까 손해나는 부분 언급이 없어요. 상당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상담할 때 보면은 아니 손실 날 때 왜 이렇게 약정이 안 돼 있습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뭐가 이렇게 사람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파격적인 조건, 특히 우리 요새 문자에 뭐 하루에 30분 알바 편하게 하시고 뭐 얼마 받아가세요 이런 거 많이 오거든요. 예. 무조건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이상 불법이거나 신분증 보려고 하면은 바로 또 보이스피싱 또 맞아요. 이용되니까. 불법이거나 무슨 사기일 가능성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 이치에 안 맞는 파격적인 제한, 예. 파격적인 특혜, 파격적인 수익 보장이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그렇죠. 시작해라.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시작해라. 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이어지는 얘기지만 이제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왜냐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할 때는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편의를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걸 안 남기려 그러면은 네. 그거는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건인데 차용증을 써달라 그랬더니 예. 차용증을 쓰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가서 그걸 안 쓰더랍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도 써야지 그랬더니 한 얘기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인데 그걸 어떻게 쓰냐? 너는 내 휴대폰 번호도 알고 내 이름도 알고 다 알지 않냐? 그래서 내 아는 사람이 2억을 줬는데 연락이 없대 나중에 고소하려고 봤더니 인척 이름도 가명이고 휴대폰도 대포폰이고 와. 그래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거든요. 검사님 어찌하오리까 이러는데 그거 도와줄 방법이 없죠. 특징이 안 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사기라는 게, 예. 그 변호사님 평소에 2가지를 물어보고 1가지를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예, 많이 강연 같은 데서 예, 많이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2가지 물어보고 1가지 지금 실천하라. 우리가 주고받는 증거 남긴다고 주고받은 차용증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지금 50점짜리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받는데 차용증에 보통 우리 쓰는 게 예. 빌리는 사람 빌려가는 사람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쓰고 예. 원금 변제 날짜 이자 약정 있으면 이자 쓰고요. 예.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이거 가지고는 민사소송은 이깁니다. 100% 이기는데 예. 사기꾼의 특징이 속였다는 부분과 돈을 줬다는 부분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줬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속였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80%가 불기소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뭐라고 속였느냐까지 들어가야 그렇죠. 형사가 그래야 된다는 이제 거예요. 사기죄가 되는 건데 민사로 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세봤죠. 판결은 승소하지만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민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포장을 해서 스토리를 막 과장되게 해서 고소장을 들고 오면은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 유무죄를 알 수 있는데 80%가 불기소가 된다는 거죠. 잠깐만. 제가, 잠깐만요. 엄청난 얘기인데. 야,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서, 뭐, 투자를 하면서,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받고, 도장도 받고, 그 사람 주민번호 다 썼으니까 나는 확실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0점짜리.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저 이거 있습니다 네. 하면, 민사로는 이기죠. 이길 수 있지만, 이미 그 사기꾼 놈이 다 차병으로 다른 다. 데로 다 돌려놨으면, 집행할 수 이겨도 보상을 못, 그렇죠. 배상을 못 받는다는 네. 얘기고, 중요한 건 형사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속였다는 게 증명이 안 돼. 속였다는 걸 증명할 증거는 아니다. 이거는 네. 그냥 계약서니까. 그 증거를 제시 못하면 형사처벌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가지를 가급적 돈을 안 빌려줘야 되는데 피치 못해서 빌려준다면 2가지를 묻고 1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어디다 쓸 건데 이걸 빌려가는 돈 어디다 쓸 건데. 어디다 쓸 걸? 그게 바로 용도 사기거든요. 판례가 인정하는.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속여도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쓸 건데? 네. 그럼 뭐 너 그 돈 어디다 쓸 건데 이런 물어봐야죠. 두 번째가 뭐냐면 보통은 투자한다 뭐 이렇게 투자도 얘기하니까. 있고 차용 사기가 많거든요. 빌려가서 안 갚는 경우. 어디다 투자인 쓸 경우도 건데? 투자 목적이 있잖아. 투자 그럼 어디다 쓸 건데를 적어놨는데 거기다 그거에 안 맞게 쓰면 그것도 걸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용도 사기잖아. 그렇구나. 이거 되게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 두 번, 어디다 쓸 건데를 적고 두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는 네. 어떻게 갚을 건데. 어떻게 갚을 건데? 변제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한. 그것도 써놔야 돼요? 그것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럼 속아서 그거를 보여주면 차용증에 써야 돼요? 아니면 뭐 아무데나 문자로라도 남겨놔요? 뭐 문자도 좋고 카톡도 좋고. 그 2가지만 있으면 그 그다음에 형사로 또 볼 수 하나 있다. 더 중요한 거. 네. 결정적으로 저기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의 꼬리표를 달아라. 돈의 꼬리표를 어떻게 달죠? 어떻게 달아요? 계좌로 넣어줘. 현금 거래하지 말고. 네, 현금 거래는 무지 위험한. 실제 몇 년 전 실제 사건에서 네. 코로나가 아주 성행할 때 마스크 만드는 기계 하나가 1억이거든요. 네. 이 사기꾼이 1억을 빌려주면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사서 6개월 동안 잘 찍어서 수익금 반과 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줬는데 네.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고소를 했더니 사기꾼이 나는 마스크 만드는 기계 산다고 돈 빌린 적이 없다. 그냥 사업자금 빌렸고 근데 사업자금 쓰다가 나도 사기당해서 돈이 없다. 이러면 민사로 넘어가거든요. 현재 현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는 여러분 다른 체계인 거 완전히 아시죠? 다릅니다. 이 사람을 형사로 잡아넣으려면 네. 용도도 네. 속였고 이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갚을지 변제 방법도 속였다라는 게 증명이 둘 중에 돼야 아무거나. 나를 속인 네. 게 증명이 돼야만 네. 사기로 잡아넣을 수 그렇죠. 있고 그냥 돈 못 갚는 것만 가지고는 민사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1억이 들어간 통장에 계좌를 뒤졌더니 A한테 3천, B한테 4천이 갔어요. A, B를 조사했더니 이 사기꾼한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답니다. 결국 지 빚을 갚으려고 기계 산다고 한 거니까 그게 용도 사기죠. 그래서 그거 하고 계좌 들어간 거 조사해서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예. 기소하기 전에 피의자한테 물었죠. 네. 선생님 어떻게 근데 그분이 차용증에 네. 기계 구입 용도로 빌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용도를 썼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이걸 쓰셨어요.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검사님, 제가 사기를 몇 번 당했걸랑요? 당했걸랑요. 그러면서 몇 번을 고소를 했는데 다 무혐의. 그 용도를 못 밝혀서. 아. 그래서 며칠을 생각해서 해낸 게 차용증에 그 쓰는 걸 생각했답니다. 그럼 이번에 전청조 사건 같은 경우도 돈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15명, 지금까지 15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차용증을 썼을지 안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투자 뭐 계약서를 썼을지 안 투자는 썼을지 위험하죠.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약서에다가 어디 투자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걸 다 투자 용도. 써놔야지만. 그렇죠. 어디 투자처. 그리고 뭐 투자인 경우는 이제 원금 보장 그걸 해달라고 일단 숨겨야 됩니다. 예. 투자 위험하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죠? 돈 빌려주면서 혹은 투자하면서 이거 증서만 써놓으면 내가 다 내지 의미가 나중에 없어요. 돌려받지. 80%가 가산부인.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민형사 통합 차용증. 아, 한마디로 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 왜냐면 제가 만든 거니까. 너무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강의하러 가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민형사 필요해요. 통합 차용증을 특기가 다 써야 나중에 무슨 일이 그렇죠. 생겨도 형사로도 형사로 그쵸. 보낼 수 소개했다는 있다. 부분. 근데 목격자가 있다 그래도 한쪽에 치우친 목격자거든요. 순수한 제3자는 드물기 때문에 검사 고민은 과연 이 목격자 제3자의 말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 아, 그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게, 검사로 하여금 그런 고민을 덜어주는 게 차용증에 그 속였다는 거 돈을 줬다는 거. 왜냐하면 사기죄 구성이 속여서 남의 재산을 받는 거니까. 이거 되게 두 개를 다 좋은 담는 게 거네. 중요한데 왜 여태까지 어떤 법조인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구두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쓰지조차도 않는데 그렇죠. 일단 쓰더라도 기본적으로는 50점짜리는. 쓰더라도 저는 예, 쓰기만 쓰더라도. 하면 되게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사는 이기죠. 민사밖에 못 이기고 그 돈 다 숨겨놨으면 네, 그나마도 그러면 못 또. 받고 그럴 경우엔 감옥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다 그걸 써야 된다. 그렇죠. 속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까지 꼭 적어놔라. 예.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이제 저는 안 속는다고 장담은 못하는데 적어도 속였을 때 이 사람을 감옥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세상에 착하고 이렇게 좀 치밀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꼼꼼하고 이런 사람 돈 사기쳐가지고 자기 사기 영업하는데 방해해야 되잖아요. 구속되면 일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 그렇죠. 피하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기가 예방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셨고요. 저는 이제 5분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한 15분이 지나가서, 저도 지금 사기를 친 게 아닌가. 매우 죄송한 마음인데, 코너 이름은 5분만인데, 네. 뭐 보통은 5분 넘어간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뒤늦게 말씀드려서. 아니,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거는 재물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닙니다. 출연료는 2배로 드린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뒤늦게 말씀을 드리면서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세요. 마키님이 방송 듣고 보니 이유 없는 친절, 화려한 언변, 그 유명인 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삼박자는 다 경계해야겠다. 이분 제대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금강초롱님 주변에서 보면은요 의사, 교수, 교사, 뭐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한테는 모조리 당할 수 있다. 맞아. 저도 당했거든요. 현직 부장검사 때. 어머 이거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이제 뭐. 당하셨어요? 현직, 그 정도로 사기가 일반화돼 있다. 뭐 당하셨어요 그때? 네? 뭐 당하셨어요? 그냥 돈. 돈. 차용 사기. 이자 받을 생각도 없었네요. 이제 그거죠. 이제 그때는- 저를 강의 교전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모임이다. 오늘 뭐 강의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때는 민영사 통합 차용증 안 그건 쓰셨던 없었죠. 거. 제가 퇴직하기 전에 한 1년 전에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당해놓고 나니까 예, 저도 약이 이랬어요. 올라서 계속 생각하고 강의할 때 아, 남의 일이 아니고 사기 사건 수사하는 검사 입장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세상에 네. 검사도 당한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백나무님은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좀 다른데 유익한 곳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하는 생각이 늘 이거예요. 사기 사건 제가 보도하면서도 야 기가 막히게 머리 잘 돌아간다. 그렇죠. 이걸 좀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여기까지. 부장검사한테 사기를 쳤다고요? 그 사람 참 강심장이에요. 쌤님.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다 아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고요. 공소시효. 그것도 그전에 워낙 더 친하게 지내서. 친한 사람한테는 알죠. 알겠습니다. 형량도 좀 많이 늘려달라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 그 성범죄 미투 운동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듯이 예. 이것도 재산범죄도 좀 사회운동이 좀 일어나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칼을 안 든 살인범이거든.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예. 사기꾼이야말로 칼 없는 살인자다. 이랬다. 진짜 좋은 말씀. 왜냐하면 사기를 당해서 고통받다가 우울증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도 사기 예방 그 강의를 하는 게 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 사명감으로.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